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성인이 되자마자 사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작은 회사와 몇 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나이는 그리 많지 않지만 대표님 소리를 들으면서 일하니까 짜릿한 부분도 있고, 너무 빨리 대표님 소리를 들으니까 현실 감각이 없는 것인지 솔직히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다른 사업체와 거래를 하거나 미팅을 할 때 나이가 어려 보인다고 대놓고 무시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아저씨들도 많았습니다. 그럴 땐 적당히 그런 분위기에 맞춰드리긴 하지만 선을 넘으시는 분들도 종종 있길래 저도 따끔하게 선을 긋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회사와 가게들 모두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서 넉넉한 생활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으며 그때부터는 평생 놀면서 지내고 싶네요.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개인 비서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예전 이야기부터 시작하자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1년 전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엄청 화를 내면서 전화를 하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도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전화에 집중하고 있었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까지 화를 내나 싶어서 전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와이프의 친한 친구 이야기였고, 친구의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친구가 용서해 줄 테니 만나는 그 여자랑 당장 정리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다툼은 크게 번졌는데, 그 과정에서 아내의 친구는 남편에게 맞아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어이없는 일인데, 게다가 친구의 시어머니도 남편의 편을 들면서 이혼하고 애들도 포기하고 나가라고 했답니다. 아내는 너무 화를 내면서 어떡하냐고 속상해하고 내일 오후에 친구 병원에 가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창피하다며 오지 마라고 했지만 아내는 설득 끝에 병원과 병실을 알아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서 얼굴을 보니 남편이 아내한테 이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여기저기 멍과 상처들도 많았지만 그거보다 지난 일들이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아내 친구와 친구 남편 바람을 피운 내연녀는 같은 회사에 다녔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놓고 온갖 거짓말과 소문을 내서 아내 친구를 파렴치한 여자를 만들어 결국 퇴사하게 만들었답니다. 게다가 고아였던 친구가 갈 데가 없는 걸 알기에 친구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더 함부로 대했던 것이었죠. 친구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시댁 식구들이 못 보게 할 것 같고, 게다가 저런 남편이 아이들에게 잘해줄지도 걱정이라서 도저히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를 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도 사정을 들어보니 딱하기도 하고, 아내에게 내가 도와줄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친구가 곧 퇴원하는데 우리 집에 며칠 지내도 되냐고 하길래 안 그래도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상관없으니까 편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친구의 아이들이 재판에 나와서 자기 아빠가 자기 엄마를 폭행한 사실을 증언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법 긴 시간이 지나서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아내 친구가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이니 위자료니 하면서 남자 쪽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제법 많은데, 당장 그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 일단 지낼 곳도 없고 직장도 없기에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아이들이 없었는데 친구 아이들이 돌아다니니 집에 활력도 생기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한테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때까지 일단은 같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40대 초반으로 공장에서 단순 조립직으로 일했던 친구로서는 새 직장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제조업도 아니고 비슷한 직군도 없기에 그 부탁은 어렵다고 말했지만, 아내가 매일같이 친구 좀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규모나 직원 수는 적지만 높은 기술이 필요한 고급 인력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의 친구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솔직히 회사에서의 업무라는 게 어떻게든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게다가 아내가 몇 번이나 부탁했기 때문에
일단 제 개인 비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비서 말고는 당장에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최대한 다른 직원들과의 접촉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비서로서 할 수 있는 일로는 스케줄 관리나 자료 정리, 운전 등이 주된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불편하던지 저의 개인 비서인데도 제가 더 조심스럽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 친구가 편하게 업무 시키셔야 자기도 일하기 좋다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비서 없이 혼자 다니면서 일했기에 살짝 어색한 것도 있었지만 확실히 제 업무가 더 부드럽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좋더군요. 제가 해야 할 업무들을 정리해주고 미리 말해주는 것도 너무 좋았고 널브러져 있던 자료들을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미리 자동차도 대기시켜놓고 어디든지 바로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같이 지내게 되었고 집이든 회사든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의견과 생각도 묻게 되고 특히 와이프에 대해서 상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친구 사이였기에 아내를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저에게는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선물도 같이 고르게 되고 다투고 나서 넋두리하거나 조언을 들어줄 때도 있고 저에 대한 공적인 부분, 사적인 부분 전부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가 생겨서 택시 타고 다니면 된다고 먼저 퇴근하라고 했더니 친구는 원래 비서 일이 이런 거라면서 기다리겠다고 하더군요. 부담스럽다고 몇 번이나 퇴근하라고 했지만 끝내 친구는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같이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아내의 친구를 동정을 넘어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섬세하게 케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게 고맙기도 하고 꼼꼼하게 일해주는 그런 스타일이 너무 매력적이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이도 비슷한 데다가 매력적인 외모와 비서에 잘 어울리는 깔끔한 스타일까지 모든 게 마음에 들더군요. 이런 마음을 아내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더 이상 아내의 친구를 제 옆에 두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친구네 가족들을 집에서 내보내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내보내려고 하냐며 섭섭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게 만들면 더 섭섭해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비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뽑기로 결정했고 아내의 친구를 제 개인 비서가 아닌 회사에서 운영하는 가게의 매니저로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하루 종일 붙어있게 되니까 안 좋은 생각도 많이 들고 이러다가 정말 사고라도 치게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비서가 있다가 없으니 일정 관리하는 부분이나 운전하는 부분에서 특히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마음만큼은 오히려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친구는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을 직접 상대해야 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아내의 친구가 저를 부르더군요.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냐면서 다시 예전처럼 비서로 일하면 안 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둘러대며 말을 하였지만 월급을 줄여도 좋으니 비서로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곤란하다고 말했더니 며칠이 지나서 와이프도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개인 비서를 데리고 있는 것도 보기 안 좋은데 거기에다가 비서가 아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한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가게 경험도 쌓고 나중에 장사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리를 바꾼 거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 아내도 이해는 된다고 하면서도 내심 서운해하는 게 보이긴 했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좀 더 일을 하면서 적응을 하면 괜찮을 거라고 아내와 친구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아내의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가게 같은 경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근무하다 보니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취객 등 사람들 상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드릴 수 있다면서 다시 개인 비서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원래 일이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 나랑 함께 일하려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일해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일이 비서이고 기사 업무만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였지만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출근해서 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내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옷은 비서로 일할 때랑 비슷한 옷이었는데 옷의 사이즈나 스타킹이 훨씬 더 파격적인 디자인이었고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혜란 씨,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자 그녀는 발그레하게 상기된 얼굴로 수줍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비서로서 역량이 부족했었죠? 일 잘하는 비서가 어떤 것까지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바싹 다가와 제 귀에 대고는 속삭이는 겁니다. 대표님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계세요.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더는 갑자기 책상 아래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그녀를 보고 놀라서 의자를 뒤로 빼며 작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상한 거 보고 왔어요? 제가 언제 이런 비서 원한다고 했나요? 제가 대표님 비서로 일하는데 불만이 이런 거 아니셨어요? 이거 말고는 제가 해야 할 걸 다 잘했는데 왜 비서를 안 시켜주시는 건데요, 냉? 주란 씨, 여기서 이러면 곤란해. 그러더니 막무가내로 저의 아래를 공략하려고 했고 의자에 앉아있는 저와 책상 아래에 기어 들어가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녀와 실랑이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방문을 노크했고 잠시 머뭇하다 일단 그녀를 조용히 시키고 직원이 들어오면 얼른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몇 명이 보고할 게 있다고 들어왔고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오라고 했더니 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하길래 저는 어쩔 수 없이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아래에 있던 그녀는 제가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는 아주 도발적이게 행동했습니다. 조물조물거리는 손놀림부터 시작해서 제가 완전히 모든 걸 쏟아낼 때까지 거칠지만 조용하고 부드럽게 저를 요리하더군요. 저는 결국 직원들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그녀 입에 한가득 싸버렸고 표정 관리를 하느라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특히나 끝날 타이밍에는 도저히 표정 관리를 할 자신이 없어서 고민하는 척하며 눈을 질끈 감기도 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다른 남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게 신기했지만 비서일에 대한 그녀의 열정을 알 수 있게 돼서 한편으로는 좋기도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마 반항할 수도 없었고 이제 이 여자한테 완전히 걸려버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안 그래도 마음에 들었던 여자였는데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안 넘어갈 남자가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그녀를 다시 제 개인 비서로 배치시켰고 향후에는 비서라는 말 대신 플래너라는 이름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스케줄까지 함께 관리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업무 일정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고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 있다면서 앞으로 딱 3개월의 시간만 주면 그 안에 자기가 이걸 다 해내겠다고 말했고 결국 그녀는 3개월 만에 정말로 회사의 전체적인 계획과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잘 정리해서 일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현재는 그녀 덕분에 여러모로 편안하게 일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까먹거나 빼먹는 일이 없어진 게 가장 크죠. 그 뒤로 그녀와의 관계는 별거 없습니다. 직원들 퇴근하고 나면 가끔씩 제 방으로 들어와서 그때처럼 책상 아래에서 저를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자리를 바꿔서 제가 그녀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한번 선을 넘어버리니까 그 뒤로는 정말 모든 게 다 쉽더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아주 가끔씩 늦게까지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거라서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생각은 아니지만 제 사업을 더 큰 규모로 만들면서 그녀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아내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제 일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그녀이기에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일 잘하는 비서 하나 있으니까 모든 게 잘 풀리고 좋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